자, 다음은 개념 77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크게 독자와 서술자, 독자와 인물, 그리고 서술자와 인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자와 서술자와의 관계인데요. 이 독자와 서술자와의 관계는 이 서술자가 독자에게 얼마만큼 자세한 정보를 주느냐, 등장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알려주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적게 알려주면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는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나이면서 주인공입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죠? 그럼 그 둘의 사이는 어떨까요? 그렇죠. 가깝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작가,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작가가 이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독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서술자와 독자도 사이가 가깝게 되겠죠. 반면에 1인칭 관찰자든 3인칭 관찰자든 얘네들은 자신이 관찰한 거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가 어떤 애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와 서술자와의 거리가 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조금 전에 했던 독자와 서술자와의 거리와는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독자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굳이 독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접근을 하거나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게 됩니다. 하지만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그 주인공이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자기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주인공과는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지만 나머지 인물들과는 멀다. 이렇게 꼭 구별해서 알아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모든 걸 다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굳이 인물에게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모든 걸 알려주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 독자가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가깝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는 이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예요. 나하고 그 인물, 주인공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가장 친하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가깝게 됩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이 전지적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가깝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가 가깝습니다. 세 번째, 관찰자 시점입니다.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는 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겉으로 관찰한 내용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나머지에 비해서 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78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78은 소설의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 한번 볼게요.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등장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립이 일어나는 걸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의 기능은 사건을 전개하고요, 인물의 성격을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어떠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혹은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이 바로 갈등 상황에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소설의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주제를 분명히 제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의 종류는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반되거나 분열된 심리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겪는 고민 혹은 근심, 불안, 방황, 망설임, 분노 이런 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적 갈등은요, 그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개인과 어떤 외부적 요인들과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해요. 종류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운명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인물과 이 사회 구조와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물 간의 갈등은 많이 나오는 거죠. 주인공과 주인공에 반하는 반동 인물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자,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은 이 사람이 어떠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고자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마에서 나오는 이 성기의 역마살과의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서양의 어떤 운명을 타고난 영웅이 그 운명을 거슬러서 나아가는 그런 모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이 요 2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째,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상황들과 이 인물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라든지 혹은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떤 인물이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째는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에요. 이런 것은 쓰나미가 몰려온 상황 혹은 폭설이 내려가지고 고립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개념 79 소설의 구성으로 보겠습니다. 소설은 크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5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5단계는 결국 갈등의 크기가 시작돼서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일단 발단부터 볼게요. 발단은 소설의 도입부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며 주요 인물의 성격이 제시됩니다. 이 초반부에 작품 전체의 분위기나 사건이 어떤 게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2번째, 전개인데요. 이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기는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단계고요. 절정은 그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 갈등 해결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부분도 바로 이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말은요,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결되고 이 마무리 혹은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